이제 좀 쉬었으니까 우리 2부 다시 송정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단점이 뭐가 있을까? 근데 단점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도 가격이 높아져 있는데 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네. 후반에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정말 여러 개 안 되는 연끌을 해서 네. 들어오게 됐을 경우 사실 이 가격이 거품은 아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오는 타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조금 가격이 높아져서 네네네. 옷이 떨어질까봐. 왜냐하면 가격이 사실 뭐 3억 정도, 4억 정도 뭐 유동계약 아니 지금 네. 뭐 7억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신혼부부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그 일반인들이 사실은 사기가 쉽지 않은 금액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되죠. 네. 영끌에서 들어갔는데 7억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출 받고 뭐 이제 한다 원리금 해도 상환하고 이자 내고 이러면 네. 정말 생활이 오히려 집 가격은 비싸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내 생활은 좀 네. 힘들 수도 있겠네요. 피폐해질 수도 있는 거죠. 점점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죠. 하우스 네. 좀 슬픈 얘기긴 네.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좀 저금리니까 괜찮은데 네. 뭐 1년, 2년 후에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이제 제가 갚아야 되는 대출금이랑 원리금은 이제 커지는데 네. 아파트 가격이 뭐 자기가 샀던 금액 비해서 이제 뭐 가치가 살짝 떨어지거나 네. 이제 그 정도에서 유지하게 됐을 때 뭐 입주해 있는 사람이 이제 그걸 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은 이제 그 좋은 시설을 계속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 집이 뭐 경매로 넘어가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슬픈 부분도 있더라고. 그렇네요. 지금 송정의 아파트가 6억에서 7억 이하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금액이면은 남구 가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남구가 한 1억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는 한 1억 정도 더 네. 비싼 걸로 조금 알고 있어요. 네, 조금 더 비싸죠. 조금 더 주면 이제 갈 수는 그렇죠. 있겠죠. 갈 수는 아무래도. 있고 대신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살기는 괜찮다는 거는 지금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투자할 만한 데인가? 아파트로 투자를 한다. 뭐 앞으로 더 오르긴 하겠지만 현재 들어가는 초기 투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현재 볼 때는 네. 주택가, 상가주택, 상가, 아파트가 엄청 조화롭게 잘 꾸며져 정리가 돼 있는데 과연 이게 한계가 뭐냐면 어쨌든 학군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학군 따라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데 옥동이 지금 비싼 이유도 그런 학군이 이 초등학교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학교부터 이제 학성중, 학성여중이 거기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학고 뭐 아니면 학성고등학교 여중, 남중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주변에 호응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치고 올라가고 공부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은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북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원가가 형성되는 게 받쳐줘야지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가지. 제가 볼 때 생각하는 그 단점은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좋아 보이나 미래 진짜 그 실수요자들이 계속 거기 버티고 계속 쭉쭉 가는지 아니면 결국에는 그 남구 옥동 쪽으로 아니면 남구 쪽으로 옮겨가는지 그 문제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이니까 네. 그 그럴 수 중학교가 있죠. 학군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중학교에서 잘 해야지. 중학교에서 좀 학력 성취도가 높은 학교 주변이 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학성 중이 학업 성취도가 울산에서 제일 탑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에는 과학고라든지 이제 좀 민사고라든지 이런 좋은 고등학교로 청고라든지 이렇게 진학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결국 그쪽으로 옮기는 거지. 송정지구가 지금 겉으로 보기 좋지만 미래 그런 학군까지 받쳐질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땐 단점인 것 같아요. 역시 학군 불패. 북구의 단 아니 그럼 북구에서 좋은 고등학교 많이 보내면 학군이 올라가는 거 아니? 근데 그렇죠. 좋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좋은 네.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야지 네. 그렇죠. 좋은 학군이라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아직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네. 네. 그 또 네. 더 가능성이 확률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그 시간 내에 이제 이 송정지구가 이제 상권이나 모든 게 완숙하게 이제 성장했을 때 그런 학군이랑 딱 매칭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참 도시의 이미지라는 게 사람들이 그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그 참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군도 그렇고 지금 네. 얘기하신 것처럼 공기도 있고 뭐. 저는 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효과를 맞습니다. 보여요. 네. 그 인구가 많으니까 또 이 송정지구가 그대로 남구에 옮겨가면 이 전체 아파트가 15억 이상 가겠다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워낙 잘 정비되어 있고 거기 옆에 학군 옆으로 그대로 탁 옮겨가면 15억은 그냥 그대로 간다. 송정이 강남 대치동에 있다. 그러면 35억이 되겠죠. 맞죠? 맞아요. 저는 근데 단점만 생각할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송정에서 외곽 순환도로 저기 강동부터 외곽 순환도로가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호계 IC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호계 IC를 지나서 가대 IC를 지나서 저기 범서 IC인가 거기 울산 포항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경부고속도로하고도 연결되는 IC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그 IC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거동을 통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송정의 사람들이라든가 북구 사람들이 호계 IC를 타면 바로 이제 고속도로 2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10년 뒤에 있을 트램하고는 오히려 트램보다는 고속도로라든가 도로가 더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장점이 그러나 없다. 너무 현재 비싸다. 음. 근데 이게 진짜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돈이 없는 저로서는 판단이 안 된다. 선택을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송정이 지금 시점이랑 발전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이제 성숙하기 전에 이제 창평동이랑 더불어서 이제 같이 진행이 되면 이 송정이 계속 신고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창평동이랑 어우러짐이 좀 잘 시점이 어우러졌으면 더 송정이 이제 불패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 송정 옆에 창평동 그쪽이 아파트가 만약에 송정처럼 세워지면 과연 그쪽 중심이 송정이 되느냐? 그렇죠. 창평동이 되냐. 창평동이 그러니까 되냐. 그게 이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디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송정 역사가 어떻게 보면 좀 송정 역사나 고속도로 IC나 그런 부분이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창평동 쪽이 좀 더 신축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송정에서 지어지는. 더 지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쪽이 더 새롭게 더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송정역의 역사 주변 반경 얼마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송정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어온 인프라나 이미 들어온 상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거주로서 이렇게 약간 중심이 되는 건 송정이 더 중심이 될 것 같고 그런 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송정역에서 조금 그 근방 정도만 되지 창평동까지 이렇게 흡수해서 상평동으로 다 이렇게 옮겨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창평도도 똑같이 계획을 할 건데. 할 거라고 하더라도 송정역에서 근교, 그러니까 가까운 곳만 좀 발달을 하고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실거주로 살고 있는 어떤 중심지는 송정이 계속 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지만 저는 이제 송정역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송정이 더 좋은 것도 있었거든요. 송정역에서 이제 그 전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동해 남부선. 네, 그걸 타고 네. 해운대로
센터를 갈 수 있다는 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오래 살면서 이제 서울에서는 전철을 타고 뭔가를 이동하는 게 저한테는 당연하고 그게 가장 큰 교통수단이었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됐는데 일단은 그 교통수단이 하나가 생겼잖아요. 익숙한 게 네. 생겼고 그래서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해운대까지 진출을 할 수 있고 해운대 센텀을 갈 수 있고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크게 큰 이제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이 그래. 들어요. 사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그 송정에 살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송정과 바로 옆에 창평동 그리고 그 창평동 위에 아마 송정역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송정역이라는 것이 동해 남부선하고 그 서울 쪽에서 오는 광역 전철, 네. 그게 이제 복합 역세권처럼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 아무래도 저 또한 그 창평동, 송정 옆에 있는 창평동이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 부지는 송정보다는 한 1.5배 정도 네. 크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덕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송정 지구가 계속 인기가 있을지 아니면 창평동이 규모도 크고 인구가 더 유입이 돼서 또 옮겨갈지 그건 아마 좀 더 네. 지켜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공유를 해봐야 좀 나오겠죠. 이런 부분은. 저는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게, 네. 역세권 그런데, 송정역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은, 오토벨레를 길고, 창평동이 왼쪽에 있고, 송정역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송정역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여기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차를 가지고, 차 타고 주차장에 대고, 그 다음에, 뭐, 기차를 타든지, 뭐, 해운대를 가든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역세권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 건너편인 창평동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역세권이라고 할 만한 게 과연 뭔가가 생길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역세권이라는 역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도보로 이동을 해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정역으로 인해서 교통이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역세권으로 상권이 어떻게 발전을 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근데 유동인구 자체는 많아질 것 같아서 상권 자체는 더 이렇게 크게 형성은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보 상권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차를 타고 주차장에 대놓고 이제 그쪽에 와서 이제 일을 보고 그 주변에서 뭐 상권을 누리는 경우인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유동인구 자체가 많아진다는 거는 확실히 상가가 발전은 하지 않을까요? 제가 금방 트레이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KTX 울산역이거든요. 그렇죠. KTX 울산역에도 주변에 지금 뭔가 상가가 많이 지어지고 아파트도 올라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도 개발을 하고 건물이 올라오고 이런 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울산 사람들이 쇼핑하러 KTX 울산역까지 가야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뭐 맞습니다. 보러 간다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주말에 그냥 서울 갈 때 그렇죠. 시간에 맞춰서 차 세워놓고 기차만 타고 갔다가 다시 그렇죠. 기차 타고 바로 집으로 오듯이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전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송정역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만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교통만 이용할 건지 아니면 주변에 무슨 상가라든지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될 건지 그렇게 될 근데 건지는 배우 세대 자체는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배우 세대가 역을 끼고 있는 배우 세대가 송정지구에 있는 몇천 세대와 창평동에 있는 뭐 만 세대 가까이가 있으면 한 2만 세대가 송정역 주변으로 이제 뭐 이용을 하든 안 하든 뭔가 형성된다고 하면은 KTX 역사랑 비교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이해는 하겠지만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배우 인구 차이가 예,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울산역에 갈 때는 차만 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만 이용할 뿐이지 상가는 전혀 이용을 안 하는데, 송정역은 배우 세대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차로 이동하더라도 그 흐름 자체가 확실히 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창평동에는 땅을 사야 되네요. 뭐 돈이 있다면 뭐, 돈이 있다면 뭐, 빚을 내진 마시고. 이거를 끌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끊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힘들어지진 않아야 됩니다. 마음 편한 투자하는 걸로. 맞아. 여유가 있는 한에서는 네. 가급적이면은 맞아요.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도 있겠네. 뭐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그렇죠. 돌아본 것처럼 그 아파트를 돌아보고 상가 그리고 토지를 전체를 보고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어떤 뭔가 자명함이 좀 생기지 않을까. 가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고 이야기만 듣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더 확장된 사고가 돼 있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오늘 뭐 장점도 많았지만 또 우리 보고 온 것 중에 아파트도 좀 보고 왔잖아요. 네. 아파트도 보고 온 아파트들이 뭐 지웰 아파트, 반도유, 지웰 푸르지오. 푸르지오랑 반도 아파트랑 풍경채. 풍경채 이렇게 내부에도 좀 들어와 봤는데 그 아파트마다 또 특색이 있더라고요. 네. 그죠? 그 어디 아파트가 이게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네.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대장은 확실히 대장이다. 뭐 그런 그 좀 마음에 들었던 특징이 있으셨나요? 아파트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뭐 샤시요? 샤시가 어떤 모던한. 까만색? 곧 대장이 그 까만 샷이었어요? 아니, 놀래잖아요. 아니 젊은 분들은 아까 이제 네. 우리 샤시를 보니까 검은 네, 색의 프레임을 네. 가진 걸 선호하는. 선호한다. 그 푸땡. 시크해 보이는. 네. 모던하고 이쁘더라고요. 모던하고 이쁘다. 저는 그 대장이라는 그 거기에 가보니까 좋았던 게 다른 아파트를 반도 아파트? 네, 들어갔을 때 네. 뭔가 꾸미려고 애를 쓰고 음. 뭔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흐름만 그냥 만들어놨을 뿐이지 그렇게 큰 조형물이 있거나 뭐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더라고요. 언덕도 크게 없고 그냥 평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땅을 되게 되게 좀 잘 활용한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놀이터도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네.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만들어 놓고 곳곳에 요소를 재밌게 만들어 놓고 분수대도 만들어 놓고 저쪽에는 또 해적선 같은 그런 거랑 그다음에 여름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랑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제 끼고 있다 보니까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싫었는데 해적선 아, 그래서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그게 애기들은 아니라, 좋아, 예, 애기들은. 그 뭐지 네. 다른 아파트들은 모르겠어요. 그 똑같은 아파트였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벤치나 나무 같은 것들이 조금 많고 사람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공지 많아요. 네,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많은 게 편안하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그것도. 인위적으로 뭔가 분수와 막 네. 이런 조형물들이 만들어둔 아파트는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넓어서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자연,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잔디에 나무 있고 벤치 있고 이런 예, 그런 공백의 미 같은 그런. 근데 이제 느낌이 그런 거를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제 제가 한 100억의 가치를 내고 이제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많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어서 이제 저는 봤던 거고. 근데 아까 덕이님 얘기하신 것처럼 벤치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커피랑 이제 책만 들고 내려와서 이제 봄에 앉아서 책도 좀 보고 하면은 아파트도 더 좋게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과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학부모 네. 애가 학교를 가는데 음. 아 애들 차 조심해야지 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어디 가서 네. 나쁜 사람한테 납치나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없이 딱 다 떠나서 대장인 이유가 그냥 네. 아, 그렇죠.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학교를 들어가는 그 출입구가 있다는 거기서 그냥 게임 끝이에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들고 이제 초등학생은 나중에 키워보면 알겠지만 진짜 길 하나 건너는 거 그 다음에 길 건너기 전에 옆에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게 엄청 큰데 그게 그냥 단지 안에서 그냥 자기가 늘 놀던 단지 안에서 그냥 걸어가서 바로 들어가는 단지 안에서 네. 학교를 통하는 문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사진 찍어놨는데 그거만 있으면 아마 거기는 아마 초등학생
애를 키우는 부모들은 항상 그 아파트가 선호하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딴 데는 떨어져도 거기는 그게 엄청 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이름이 반도 유보라요. 아직 반도 안 올랐고 당신이 가서 직접 봐라. 그래서 반도 유보. 아, 진짜 반도 안 올랐어요. 아직 반도 안 올랐고 유가 가서 혹시 봐라. 광고료 받는 거 아니에요? 따로 한주 사세요. 직접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저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내 돈 내산 그런 거. 뭐 용돈은 농담입니다. 근데 다른 아파트에 네. 비교해서 진짜 잘 정돈된 느낌이고 맞습니다. 딱 흐름도 좋고 이게 바로 그 상가도 바로 상가도 바로 앞에 있고 뒤에는 또 이렇게 산이 산. 또 있고,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중심 딱 중심 딱 역할을 중심은, 네. 그리고 출입구도 메인 도로하고 바로 옆에서 들어올 수 있고 위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흐름도 좋고 예.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참 편안함을 느꼈다 보니까 편안함을요? 운전자로서 아 그래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 주민의 네. 입장에서 차가 바로 들어가니까 지상에는 단지네요. 차 올리겠다. 다음에 한 번 더 같이 가보도록. 이 좋은 아파트를 그렇게 마이너스 필 때문에 안 샀어요. 그래 다들 아, 그 왜 그때 쌀 때 안 샀어? 3년 전에 저 문소라이 파크 2차 살 뻔했어요. 5억 얼마에. 아 그때 네. 그 얘기하면은 속 시끄럽게 없네요. 서울님 어땠어요? 친구도 사는 그 저는 아파트도 다시. 반도이보라 친구가 살아서 아.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들어가서 바로 지하주차장을 들어갔고 네. 제가 처음 느낀 거는 우와 지하주차장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네. 건물 내 동마다 이게 통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그렇죠. 짓잖아요. 시 아파트가. 다 지하주차장.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되게 잘 돼 있다 생각했었고 그러고 바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은 제가 본 적은 없었어요. 오늘 처음 본 거였는데 안에 내부는 어떻던가요? 내부는 그냥 그 요즘 짓는 딱 그 일반적인 포베이에요? 네, 그런 구조였고 그냥 2명 살기에는 조금 크다고 생각했어요. 33평 그 정도. 33평 네. 단일 평수죠. 네. 그 아파트가. 그때는 아마 집이 되게 크다. 좀 방도 이제 4개인가? 알파룸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3개인가? 근데 이제 방 2개는 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안방 쓰고 네. 뭐 드레스룸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반도유보라는 별로 큰 느낌은 없었는데 네. 그 풍경채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풍경채도 한번 가봤는데 저는 네. 풍경채 갔을 때는 우아했거든요. 아, 주 안에 구조. 안에 네, 내부. 구조가 어. 좀 뭐였냐면 네. 드레스룸이 일단 좀 컸어요. 뭐 구조가 어떻게 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드레스룸이 엄청 크고 왜 TV에서 보면 연예인들 막 이렇게 뭐, 시계? 시계 이런 거 놔두고 중간에 아일랜드식으로. 네, 그런 거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좋다 이러고 들어가서 나오니까 또 반대편에는 주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둥글게 나올 수 있는 구조. 그래서 풍경채 좀 되게 구조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실내 구조는 또 다르구나. 네, 내부 구조는 또. 점점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구조가 네. 좀 바뀌고 있네요. 더 바뀌는.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 일반적인 구조보다도 좀 디자인이 다르게 나온 네, 부분이. 재미있는 구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또 구조도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가 봐요. 네, 유행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이사 가고 싶다. 거기님 이사 가시면 우리 또 거기서 또 집들이 한번 하고 또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럼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집들이 해야 돼. 네. 일단 집을 먼저 사야겠네요. 그렇죠. 집을 사요. 계획을 세워볼게요. 네. 그래서 청평도 네. 계속 공부를 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청평동 땅도 한번 주시를 해서 괜찮은 게 있으면은 뭐 검토를 해볼 만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거기는 시간은? 그거 알면 우리가 얘기 안 한다. 내가 유추해 보는 거긴 한데 네. 송정지구가 지정된 게 2004년도에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오기까지가 16년이 걸렸는데 근데
공사를 시작한 거는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공사 시작하고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 여기까지 오기 이제 5년이 흘렀는데 5년 상간에 이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착공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착공이 들어가면 그래 좀 빨리 요즘은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탄력을 좀 붙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창평동도 그 지정이 되고 뭐 옆에 이미 도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이 빨리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착공을 지켜보도록.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네. 어떻게 보면 투자 시점에 따라서 또 다를 거잖아요. 뭐 전에 이제 또 그 물건을 사서 파느냐, 아니면 또 끝까지 이제 또 들고 가느냐, 또 그런 것도 한번 계속적으로 추이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발전할 도시이기 때문에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잘 알아본다면. 그냥 뭐 우리가 뭐 호재를 보고 막 쫓아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북구라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충분히 미래성도 있고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이걸 계속 토론을 한다면 좋은 이런 투자의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